어른들의 거짓된 삶. 엘레나 페란테. 출판 한길사. 거짓으로 위장된 어른들의 세계를 엿본 사춘기 소녀의 방황과 방랑.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을 향한 뒤틀린 욕망.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나폴리 사부작의 작가 엘레나 페란테의 최신작으로 거짓으로 점철된 어른들의 세계를 다룬 매혹적이고 도발적인 성장소설이다. 13세 소녀 조반나는 식탁 밑으로 아버지와 친형제 같이 지내는 마리아노 아저씨와 어머니의 다리가 뒤엉켜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계기로 어른들의 위선적인 삶에 눈뜬다. 거짓으로 위장된 어른들의 세계를 엿본 사춘기 소녀의 방황과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을 향한 뒤틀린 욕망. 첫 경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성적인 욕구로 얼룩지는 과정을 그린 강렬한 작품이다. 페란테는 길들여지지 않은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잔혹한 사춘기 시절을 기막히고도 아름답게 담아냈다. 전 세계 27개국 동시 출간. 현대 문학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사건이 펼쳐지다. 엘레나 페란테가 돌아왔다. 나폴리 사부작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를 출간한 지 5년 만이다.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출간 계약을 했고 2020년 9월 1일 27개국에서 동시 출간한다. 정체를 숨긴 얼굴 없는 작가의 작품을 전 세계 독자들이 5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고 여러 국가가 동시 출간하는 일은 유례없는 사건이다. 식을 줄 모르는 페란테의 열병의 열기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9년 이탈리아에서 어른들의 거짓된 삶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고 11월 6일 자정이 되자 초판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서점에 몰려오며 장사진을 이뤘다.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지 4개월 만에 30만 부가 판매되었다. 미국에서는 9월 1일 동시 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 매거진 주말판을 엘레나 페란테 특집호로 장식했다. 지면에서 페란테를 소개하고 사진 콜라주 작업으로 유명한 일본 아티스트 코이케 켄스케의 작품과 함께 어른들의 거짓된 삶 본문 일부를 공개하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쇄도했다. 해외 문단에서 미래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거론되는 페란테의 소설은 기다릴 가치가 충분하다. 페란테는 신작 어른들의 거짓된 삶으로 믿고 보는 페란테 소설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현대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페란테가 그려낸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철저하게 비껴나간 인물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엘레나 페란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 세계 동시 출간을 앞두고 여러 나라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국의 번역가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어른들의 거짓된 삶 일부를 낭독해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고 서면으로만 인터뷰하는 엘레나 페란테에게 전 세계 번역가와 서점인들이 핵심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받기도 했다. 현재 나폴리 사부작을 원작으로 한 HBO 드라마 나의 눈부신 친구가 큰 인기를 끌며 성공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넷플릭스에서 어른들의 거짓된 삶을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각국의 언론들은 페란테 소설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제 페란테는 문학을 뛰어넘어 일종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잔혹한 사춘기를 다룬 가장 엘레나 페란테다운 소설.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화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폭로하며 시작한다. 나폴리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13세 소녀 조반나는 어느 날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다가 자신이 아버지의 여동생이자 추함과 사악함의 대명사인 빅토리아 고모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조반나는 자신이 못생기고 말랐다는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친구들에게
외모를 평가해달라고 한다. 조반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진 앨범을 뒤져 고모의 흔적을 찾지만 끝내 실패하고 만다. 조반나는 부모님이 꺼리는 고모를 찾아가 자신이 정말로 고모를 닮았는지 확인한다. 조반나는 아름답지만 뭔가 거슬리는 면이 있어서 차라리 단순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 고모의 거친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 조반나는 겉모습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한다며 부모님을 잘 관찰하라는 고모의 충고를 따라 점차 부모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친형제처럼 지내는 마리아노 아저씨가 다리로 어머니의 발목을 식탁 아래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진다. 조반나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세계의 균열을 느끼며 위선으로 가득한 어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일반적인 성장소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구조로 짜여 있다. 조반나가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된 계기는 그녀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버지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이다. 아버지 안드레아와 어머니 넬라의 갈등으로 조반나의 가족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조반나는 점차 가족의 비극을 인식하면서 불안과 공포, 환멸을 경험한다. 가족의 붕괴와 아버지의 빈자리를 통해 조반나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노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를 의심하면서 어머니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폴리 윗동네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아버지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비참할 정도로 매달리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조반나가 어른들의 허영과 위선을 파헤치며 더욱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반항심으로 가득한 사춘기 소녀 조반나는 부모님을 관찰하던 도중 아버지가 나폴리 윗동네에 살면서 아랫동네에 속하는 자신의 근본을 지우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조반나는 아버지가 그어놓은 경계에서 인위적인 면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구축한 질서를 붕괴해 위아래를 뒤섞어 놓는다. 그 과정에서 조반나는 아름다움과 추함, 새로움과 낡음, 섬세함과 투박함이 뒤섞인 혼합의 장이 된다. 조반나는 그런 식으로 신지식인인 아버지의 위선을 보란듯이 조롱한다. 이처럼 페란테는 상실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인 인물을 보여준다. 인물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거쳐 성장하는 인물의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일반적인 성장소설 속 인물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반나가 악으로 대변되는 고모를 만나 그녀의 삶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모습 또한 매력적인 요소다. 우리는 페란테가 폭력적인 체험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악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인물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란테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천재 소녀 릴라와 그런 릴라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레노를 넘어서 조반나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했다. 페란테는 조반나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강렬한 사춘기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폴리라는 도시의 여러 모습을 그린 한 폭의 벽화 같기도 한 이 소설은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주제들과 일그러진 여성의 모습을 통해 여성 서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 나폴리를 배경으로 악에 바친 인물들이 소리를 지르며 잔혹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페란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페란테다운 이야기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페란테 소설. 사랑스럽지 않아도 상관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돼. 어른들의 거짓된 삶에는 페란테만의 독특한 요소가 등장한다. 이 장치들은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한다. 조반나는 부모님의 친구 마리아노 아저씨와 코스탄차 아줌마의 두 딸 안젤라, 이다와 자매처럼 자란다.
조반나는 동갑인 안젤라와 더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들만의 은밀한 놀이로 친밀감을 형성한다. 페란테의 소설 속에 살아 숨쉬는 강인한 여성들.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른이 되기로 약속했다. 한층 더 강력해진 페란테의 소설에는 여전히 강인한 여성들이 살아 숨쉰다. 거친 매력으로 조반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빅토리아 고모는 첫 등장부터 독자들을 빠져들게 한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마녀 같은 형상으로 묘사되며 존재 자체로 사건을 끌고 나간다. 조반나는 사진 앨범을 뒤져 고모의 얼굴을 확인하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새까맣게 덧칠한 사인펜 자국으로 무참히 지워져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부 일을 전전하는 빅토리아 고모는 상류층 사람들의 가식적인 면모를 비판하고 고위 자제에게 가위를 들이대면서 거침없는 행동을 일삼는다. 하지만 조반나가 점차 성장하면서 난폭하고 거친 매력을 발산하던 빅토리아 고모는 사랑을 갈구하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조반나의 어머니 넬라는 낮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밤에는 싸구려 연애 소설 초고를 거의 다시 쓰다시피 교정한다. 조반나를 낳고 우울증을 앓으면서 그녀는 형편없는 교사가 됐고 원고도 건성으로 수정했다. 조반나가 커가면서 점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도 잠시 남편에게 버림받고 날이 갈수록 영양실조 환자처럼 말라간다. 넬라는 전 남편 안드레아의 물건을 고집스레 끝까지 내어주지 않고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며 빈 껍데기일 뿐인 전 남편의 방문과 그의 전화를 반긴다. 넬라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일상이 강요하는 수많은 숙제를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내는 여인이다. 엔초와 마르게리타의 딸이자 로베르토의 약혼 여인 줄리아나는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늘 로베르토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 그녀가 로베르토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자신을 위협하는 나폴리와 섬약한 어머니와 빅토리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줄리아나에게 로베르토는 구원 그 자체다. 그녀는 자신의 변변찮은 학력에 비해 로베르토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며 그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다.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심각한 탈모를 앓고 만다. 페란테의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소설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 앞에 불가피하게 놓인 것들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맞서 자신의 삶에 종속시키는 강인한 여성들이다. 페란테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통해 새로운 여성성을 정립하며 페미니즘 소설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른이 되기로 결심한 페란테의 여성들은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